안녕하십니까. 렌드카TV입니다. 자, 이번에는 백학도사님의 987회 로또 비법 신서, 백학신서를 렌드카시 풀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고래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리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돌고래는 백학수로 11번이고요. 새하얀수로는 40번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성은 한자어로 보면 총 획수가 9획이고요. 9획. 그리고 흑토자와 이룰성이 결합되어진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쌓은 높은 장벽, 성벽을 쌓고 창을 들어 지킨다는 뜻의 한자어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은 7번이고요. 장벽은 1번, 4번, 10번입니다. 창은 1번이고요. 파수꾼으로 해석을 하자면 파수, 잡을 파, 한 손으로 잡는 것, 가지다, 묶다 이런 뜻이고요. 총 7획이며 또 지킬 수, 지키다, 다스리다, 머무르다, 기다리다 라는 뜻이고요. 총 6획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아니라 파수군으로 지금 철자가 되어 있죠. 군. 그래서 이것에 초점을 두었을 때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숫자를 알아보니까 16번과 10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겨울산에서 내려온 사람은 단 한 명이며 그 증표가 나물지로다 라는 문장입니다. 복기 자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829회 아래를 잡으니 겨울산으로 가며 위를 잡으니 여름산으로 가는구나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답은 4번이 답이었고요. 패턴은 4번, 5번, 31번, 35번, 43번, 45번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겨울산이라는 단어가 이번 회차의 두 번째 신서와 겹치지요. 겨울산. 네, 그래서 겨울산을 또 백학수로 보면은 겨울은 4번과 17번이고요. 산은 3번입니다. 그런데 겨울산이라고 하니까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산에 눈이 와서 덮여 있는 모습을 새하얀 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산에 눈이 많이 와서 덮여 있으면 30번대에서 1개에서 2개가 출한다고 새하얀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얀 책에 이러한 패턴들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전체가 눈으로 덮여 있는 걸 보면 20번대와 30번대가 약세라고 새하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갈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렌드카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풀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단 한 명의 사람이 겨울산에 눈이 쌓인 겨울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명이라고 하니까 1번이 합성된 숫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산은 3번이죠. 그리고 겨울은 4번과 17번인데 겨울에 눈이 쌓여져 있는 모습이겠지요. 산에. 눈은 23번과 37번인데요. 사람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보면
1번, 4번, 18번, 17번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명의 사람이 겨울산에서 내려온 증표가 남을지로다. 증표가 어떻게 남죠? 눈이 쌓인 겨울산에서 내려온 자국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 산 사람의 발자국일 수 있겠죠. 예, 이 산길은 보통 7번을 의미하고요. 발자국은 8번과 10번인데요. 발자국을 눈 위에 도장 찍듯이 증표로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장 17번도 한번 써봤습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파티의 케이크는 한 명의 손님과 포도주 한 병과 함께하니 달콤하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한 명의 손님의 따옴표로 강조가 되었고요. 포도주 한 병도 따옴표로 묶여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파티는 백학수로 8번이고요. 새하얀 숫자로는 파티가 4번입니다. 케이크는 백학수로 18번이고 새하얀 숫자로는 39번입니다. 한 명의 손님과 포도주 한 병이죠. 한 명이라고 하니까 일단 1번이 합성된 숫자이거나 1번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죠. 예, 손님 숫자로는 백학수로 14번과 새하얀 수로는 3번이 있는데요. 한 명의 손님이라고 하니까 1번이 합성되어져 있는 14번이 좀 유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한 병이라고 돼 있죠. 포도주가 백학수로 10번이고요. 네, 한 병이니까 이건 술병에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 술병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술병이 18번이었습니다. 네 번째 신서 가보겠습니다. 시계는 뒤집힐 때 볼 수 있으며 한 일은 영원함을 넘어가리니 그 의미를 찾을지로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일은 한자어로 한 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가로줄 선 하나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평선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시계라는 단어를 보면은 백학수로 시계는 6번과 12번인데요. 시계를 뒤집힐 때 볼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런데 뒤집힐 때가 뒤집 받침이 지금 피읍 받침이죠. 비읍 받침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일부러 이런 거 아닌가? 아까도 파수꾼이 아니고 군인을 의미하는 지금은 혹시 또 다른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집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집은 지푸라기 할 때 집이죠. 그러면 10번, 1번, 45번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계의 6번, 12번 숫자를 단순하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6번이 거꾸로 서 있는 9번이 해당되고요. 또 12번이 뒤집힌 21번도 해당이 됩니다. 한 일자는 1번, 10번, 또 하루 24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번, 10번, 24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10은 왜 10이냐면은요. 지평선 위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기준이 1번일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서 해까지 포함을 해서 10번으로도 봅니다. 네, 그런데 그냥 1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이 영원함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함이란 건 무엇일까요? 영원. 네, 그냥 영 끝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영원함을 의미하는 것, 영원함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무한한 것이 영원한 것이지요.
예, 무한의 메비우스의 띠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옆으로 누인 그것을 세워보면은 팔자가 되죠. 8번. 예. 무한의 메비우스 띠가 8번인 거는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일이 이 8을 넘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이 0원, 그러니까 0자를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을 하루로 본다면 하루 24시간이 넘어가서 42가 되었다. 뒤집혔으니까 앞에 시계가 뒤집혀서 42가 되었다로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과 영원함에 속하는 이 숫자들을 다 포함하면서 예, 10번, 18번, 42번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째 신설을 보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연인이 서쪽으로 향하며 동쪽만이 젖을지로다 라는 문장인데요. 서쪽과 동쪽에 따옴표로 방위 표시가 강조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일단 토요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자면 토요일이라는 단어는 백학수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에 달력을 펴고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짜의 숫자를 한번 써보았는데요. 2번, 9번, 16번, 23번, 30번입니다. 이 중에서 둘이 만난 것 같이 보이는 연인인 숫자를 찾아야겠지요. 네, 연인인 숫자. 일단 둘이 있어야 하니까 2번도 해당이 되겠지요. 2번 2명이니까, 연인이 2명이니까 2번. 그 다음에 16번도 두 개의 숫자가 만나기는 했지만 6번이 좀, 네, 반대로 보고 있죠. 1번하고. 그래서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2번이랑 3번이. 게다가 2번과 3번 따로따로 띄워놓고 봐도 2번 옆에 원래 3번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순차대로 1, 2, 3이니까.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이웃수이기도 하고 순서대로도 2번 다음에 3번이 그 자리에 맞는 숫자이기 때문에 23번이 연인인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3번과 2번이 좀 유력해서 일단 써보았고요. 파란색으로요. 예, 그 다음에 동서남북의 방위를 일단 숫자와 방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흔히들 이제 열거되는 순서대로 동서남북의 순서로 말을 하기 때문에 동을 1번 첫 번째 순서, 서를 2번 두 번째 순서, 남을 3번 세 번째 순서, 북을 4번 네 번째 순서로 보고 그리고 각 방위에 방위 표시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이쪽 방향을 향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서쪽으로 향한다고 하지요. 서쪽은 2번에 해당되고요. 화면에서 왼쪽에 해당이 되지요.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왼쪽 방향 제가 화살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동쪽 1번의 이 오른쪽이 젖는다고 하지요. 네, 그리고 또 연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백학 어플에서 찾아보니까 27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인 27번. 그렇다면 2번과 7번을 따로 놓고 봤을 때 숫자에 향하는 방향이 서쪽인지를 보면 서쪽 화살표를 보겠습니다. 서쪽에 2번 방향, 서쪽 자체도 2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번과 7번이 그쪽 방향을 보고 있지요. 그래서 서쪽을 향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쪽만 젖어야 되죠. 동쪽이 젖으려면은 그쪽에 비가 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7번의 형상이 또 여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의미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요 비구름이 비가 와가지고 여기 7번 끄트머리 동쪽이 젖어서 숫자가 이렇게 비 오듯이 요 비가 들이치는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번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23번, 아까 2번과 23번 중에 23번도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번과 3번이 모두 서쪽을 향하고 있고 순서대로 그리고 동쪽만 젖어야 한다는 이 조건도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젖은 숫자, 그러니까 물에 관련된 숫자, 물수가 하나, 둘, 셋, 한 번으로 3획이기도 하고요. 물수변도 3획이죠. 붓으로 봐도. 그리고 물을 뜻하는 백학수도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동쪽에 서 있기 때문에 동쪽이 젖어 있지요, 지금. 그래서 5번째 신설을 23번이 아니면 27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번째 신설을 보겠습니다. 게임의 법칙은 자신이 정하며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구나 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게임이 2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죠. 문장 안에서. 게임을 한번 보자면 게임이라는 단어가 백학수로는 25번입니다. 그리고 새하얀 수에서의 게임이라는 단어는 23번과 24번입니다. 그리고 갈색으로 되어진 글자나 숫자들은 다 제 생각들입니다. 법칙은 자신이 정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신은 1번 혹은 1끝수일 것 같습니다. 혹은 1을 기준으로 또 1번을 향하는 그런 숫자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번으로 조합된 그런 종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게임. 이길 수가 없는 것은 패배 아니면 무승부겠죠. 승리의 반대는 패배이지만 승리하지 않는 것의 또 한 종류가 무승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을 때 패배는 승리의 반대말이죠. 승리는 V자 5끝입니다. 5번이 뒤집힌 모양 2끝 2번일 수 있겠습니다. 2번이거나 2끝수 그리고 무승부라고 되어지는 경우, 무승부로 생각할 때는 무승부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백학수로 11번과 27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혹시 좀 함축된 의미가 있나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뭐 게임의 법칙이다 하면 룰 하면 법이 생각이 나죠. 법하면 또 법조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법조인 19번 또 법을 만들어서 법칙을 자신이 정했다 하니까 법 만드는 사람들 생각나죠. 법 만드는 사람들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18번. 그런데 자신이 정했는데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는 사기라는 얘기인데요. 사기꾼들 생각나죠?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 하면 사기꾼 8번. 좀 응용을 해보자면, 자신이 정한 법칙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지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임,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자신이 만든 거죠. 그러면 법 19번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그러면 1번과 9번 사이에 순서대로 그 안쪽에다 숫자를 넣어보면 1번 다음에 오는 숫자 2번, 9번 바로 앞전 숫자는 8번이라서
28번을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8번에 2번과 8번을 또 더해 보면은 10번이 되지요. 예, 그래서 10번을 쪼개 보면 또 1과 0으로 예,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정한 게임이다라고 할 때 1이 속한 예, 자신이 정했지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0, 제로가 되는 게임이구나. 이런 의미가 혹시 28번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복귀 자료를 찾다가 찾은 회차인데요. 161회차에 엄지는 넷의 희생 속에 존재하며 하나가 더할 것이니 이길 자는 정해져 있도다 라는 문장인데요. 앞에 엄지는 넷의 희생 속에 존재하며 하나가 더할 것이니 까지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뒤쪽에 있는 문장 이길 자는 정해져 있도다 라는 이 문장을 보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구나랑 비슷하죠. 어감상 또 문맥상 뜻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길 자가 정해져 있으니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의 답은 그 당시에 42번이었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서풀이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예, 제 꿈들과 중복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숫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숫자들 위주로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꿈들이 들어오면 중복수를 잡아서 제 채널 커뮤니티란에 고정수들을 몇 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랜드카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